내가 사실 6.25 전쟁 때는 우리 집이 이제 경주가 고향이고, 그 다음에 경주보다도 조금 더 남쪽인 울산의 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6.25가 발발해서 많은 피난인들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 중간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좀 일찍이 들어가 가지고 또 월반을 좀 했기 때문에 그때 나보다도 한 2살 내지 3살 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6.25가 발발됐는데, 그때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는 학도병으로 또는 나이가 돼서 징집으로 군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군에 가는 그 친구들 보고 그때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가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잘 있으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야, 잘 갔다 오너라 이 말을 못했어요. 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잘 가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오라는 얘기는 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것이 내 어린 가슴에 과연 내 그 친구들이 갔다가 돌아왔느냐, 영영 못 돌아왔느냐 하는 이것이 계속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에 휴전이 됐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일 없는 휴전을 결사 반대한다 하는 데모를 사실은 그때 막 우리가 휴전 반대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나는 군인이 돼가지고 이 통일까지를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집이 경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삼국 통일을 했었던 신라의 화랑도의 후예다 하는 막연한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런 아마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지망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해방이 될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군으로부터 우선 전쟁 물자를 많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녹그릇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포탄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전부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느 가정이든지 녹그릇하고 노수저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무조건 너희 집에 있는 거 그런 걸 가져와라 이제 이런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칠 때 자기 집에서 쓰던 제사상에서 제기까지를 갖다 놓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갖다 놓는 것을 내가 그때 어릴 때 눈으로 봤거든요. 그럼 학교 교편 생활하던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이렇게 다 보시고는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다 거둬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사 지내는 제기만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알았으면 또 뭐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것을 돌려주는 것을 내가 이제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사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배급을 줄 때도요, 일본 말을 못하면은 배급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내가 2학년까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갈 때는 무조건 학교 안에 교문을 들어서면은 무조건 한국 조선 말은 하지를 말아야 되고 일본 말만 해야 됩니다. 조선 말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학교 교실에 가서 전부 다 너 조선 말 몇 번 했지? 그럼 몇 대 맞아? 몇 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회초리로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했었던 만행인데, 어린 내가 보고 느낀 것이 그건데 그 이외에 다른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악행을 했겠느냐 하는 것은 뭐 짐작할 만하죠. 네. 처음부터는 우리가 경주고 바로 그 외동 입실은 불국사 바로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몰랐어요. 근데 교편 생활을 하다가 사범학교 다 졸업하고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기독교를 믿었는지 몰라도 우리 집에 일제시대에 나섰던 사남매가 있는데 그 사남매 중에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 교인이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본 이제 그 항무국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밑에 있는 경산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싱가포르를 일본이 점령했을 때예요. 싱가포르를 함락했다고 해서 막 그때 축하한다고 하던 그때인데 우리는 쫓겨가지고 문경 저 삼봉면 우곡리라고 하는 거기는 면소재지하고도 한 20년 정도 20리 그러니까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분교로 갔어요. 간이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산 같은 도시에서 시골로 가가지고 간 것이 그게 핍박이죠. 거기에 이제 갔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어떤 연유로 믿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받은 핍박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받았고 나는 거기까지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가서 거기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나중에 내가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대구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후배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문경에서 교편 생활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 사범학교 나온 사람은 경상북도에서만 배치되거든요. 경상북도 배치된 중에서 제일 오지가 문경 산골짜구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에. 그때 많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때 주도적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김구 선생 같은 양반도 해방이 딱 되고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뭐라고 첫 마디가 있었냐면 야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우리가 정말 몰랐다. 그러면은 빨리 망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독립운동은 주권은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찾은 국권을 가지고 왕정을 할 것이냐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는 국가에 대한 설계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감히 그런 생각까지를 할 수 있는 인재들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해야 돼 하는 김일성이와 박은영의 일당과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 체제에 대한 개념이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남쪽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선거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되고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 돼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체제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체제의 대결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하더라도 이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통일돼야 돼 하는 이 사람들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체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느냐. 그 잘못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책임을 난 다른 데 전가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경제개발만 잘 되면은 국력만 강화되면은 자연적으로 공산주의는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이제 지금 우리는 새삼스럽게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서 살고 우리 후손들도 어떤 체제 속에서 살게 만들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단할 때가 지금이다.